LA 산불 발생 일주일째 사망자 수가 2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진화는 아직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와 또다시 예고된 강한 바람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정당국은 900여 명의 재소자들을 진화 작업에 투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1월 13일인 오늘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 면제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화는 아직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타버린 주택들이 서부 해안가를 따라 이어집니다. 산속에 자리한 마을은 겨우 집터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처참한 모습입니다. 강력한 화만은 시민들이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The fire quickly came our direction and we were asked to evacuate. So we grabbed whatever we could, threw it in the car and left. And then now returning, this is what's left. Everything is decimated. The town is decimated.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은 주말에도 확산세를 이어갔는데 인근 지역까지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대상 지역 주민들은 호텔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소방 인력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진화에 나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And we fought that one, and we saved about 3 or 4 other houses along with my sons, both of them. So it is, they didn't want us to be there, but with the lack of water and the lack of manpower, we figured if we weren't there, the houses wouldn't be there, and they wouldn't have been.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사데나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매일같이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식수는 물론 라면 등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오늘까지 최소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여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은 12,000여 채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14%에 머물고 있고 이튼 산불의 경우 진화율 3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수요일까지 주요 산불 피해 지역에 적색 경보를 유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목요일쯤 긴급 대피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현재 LA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타주와 해외 소방관에 이어 연방 차원의 총력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결국 물과 바람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기준 팰리세이즈 산불은 24,000에이커, 이튼 산불은 14,0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뉴욕 맨해튼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산타애나 바람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양쪽 소방본부는 진화율을 2자릿수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미 투입된 1,500명에 더해 추가로 1,000명의 주 방위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현재 재난관리청 FEMA도 8곳의 지역에 인력을 파견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멕시코와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소방 인력이 캘리포니아주로 투입되면서 그야말로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불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현장은 앞서 한 번에 6,000리터의 물을 담아 공중 살포하는 슈퍼크루저 2대 중 한 대가 드론과 충돌해 수리 중인 가운데 남은 한 대와 10대의 군용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살포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수 공급이 현재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A의 상수도 시스템이 이번과 같은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설계되지 않았고 평소보다 4배 이상의 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압 저하와 소화전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해안가의 바닷물을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 역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소방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염분 입자가 물의 증발 속도를 늦추고 발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켜 물의 냉각 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닷물 속 염분이 토양에 스며들면서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고 소방 호스와 장비가 부식돼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불길이 점차 내륙으로 향하는 상황이라 급한 대로 바닷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 확산의 주 원인이었던 바람도 여전히 우려 중 하나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최고 시속 65마일에 달하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바람이 시속 70마일에 달하면 사실상 소방 헬기나 슈퍼크루저의 운영이 힘들어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In fact, from today through Wednesday, we're expecting moderate to locally strong Santa Ana winds across the fire, and with that, it's going to bring continued critical fire weather conditions to the area. Along with the critically dry brush, because we haven't had any rain here since last April. These winds, combined with low humidities and low fuel moistures, will keep the fire threat in all of Los Angeles County very high. 현재 LA를 비롯해 사우전독스와 놀스리치, 시미밸리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색경보가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소방본부는 LA 서쪽 405번 프리웨이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게티 박물관이나 UCLA 쪽으로 산불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교정당국이 죄수 900여 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래된 법령과 관행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당을 주고 죄수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갱생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원 인력 110명을 포함해 죄수 939명이 이번 산불 진압에 투입돼 소방당국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화재 저지선을 긋고 불에 타는 물건을 치워 화재 확산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하며 호수 등 진화 장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최대 $10 24센트가 지급되며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당 $1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죄수들은 화재 진압에 직접 투입될 경우 하루 일하면 복역 일수가 이틀 줄어드는 혜택을 받습니다. 교정당국은 직접 진화 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소방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 죄수들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산불로 고통받고 있지만 오늘은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연방의회에서는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앤디 김 의원과 댄 설리번 의원이, 하원에서는 영킴 의원과 지미 고메즈 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영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민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한인 연방 하원 의원 중 한 명으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과 존 리 시의원은 오늘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 사회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120년 동안의 공헌을 기린다고 전하며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에 귀중한 공헌을 해왔다고 공식 성명 내용에서 강조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산불을 언급하며 피해를 입은 한인들과 한인 사회에 진심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산불로 어려움이 크지만 함께 단결해 희망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인 존 리 LA 시의원도 미주 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인 이민자들의 유산을 기리고 LA의 풍부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한인 사회의 노력과 헌신을 되새겨보는 날로 한인 사회는 LA 지역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 지역사회와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한인 이민 역사를 기리고 선조들의 활동을 차세대 한인들에게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기념식에는 자랑스러운 한인상으로 미셸 박스틸 의원과 스탠포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인 신기욱 박사 등 11명이 선정됐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2025년 새롭게 출범하는 한인회 시무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추방 면제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TPS를 만료 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규모는 베네수엘라 약 60만 명, 엘살바도르 약 23만 2천 명, 우크라이나 약 10만 3,700명, 수단 약 1,900명 등 4개국 국적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간 내전 및 유혈 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각 1월 20일 정오 47대 미국 대통령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이틀 전 플로리다를 떠나 버지니아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등 축하 리셉션으로 공식 행사를 시작합니다. 취임식 전날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취임 당일 오전엔 교회 예배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담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밤 세 차례의 무도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워싱턴 DC 곳곳에서 열릴 취임 행사를 앞두고 시내 경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More than 30 miles of anti-scale fence will be used for the inauguration, more than any other NSSE ever before.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상원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진행합니다. 특히 현지 시각 14일 열리는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과거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각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은 강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부 후보자 인준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 속에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오늘 폭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주에 약 100만 명이 폭설 경보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경보는 주로 뉴욕 버팔로 남부와 워터타운 주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뉴욕 북부의 버팔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등은 이리오와 온타리오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어 캐나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호수 위를 지나며 폭설을 일으키는 호수 효과를 자주 경험합니다. 2014년에도 이 지역은 호수 효과로 기록적인 폭설과 2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번 폭설은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할 예정이며 펜실베이니아 이리에서 버팔로 남쪽까지 온타리오 호수 동쪽과 워터타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보라와 강한 바람이 예상돼 도로 상황이 나쁠 것으로 우려되며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리 호수 남쪽 지역은 1피트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
터거힐 고원 남쪽 지역은 최대 2피트의 폭설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리 카운티는 이번 시즌 동안 81.3인치의 눈이 쌓였으며 버팔로는 27.8인치의 눈을 기록했습니다. 미시간 호수 서쪽 해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항공기 참사 소식입니다. 조사 결과 사고기엔 블랙박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보조 배터리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치고 복행을 시도한 아침 8시 59분쯤 사고기 블랙박스의 기록이 멈췄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가장 긴박했던 4분, 조종사들 간의 대화는 물론 비행 기록도 사라진 겁니다. 원래 블랙박스의 비행 기록 장치 FDR은 왼쪽 엔진에서, 음성 기록 장치 CVR은 오른쪽 엔진에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조류 충돌로 오른쪽 엔진이 꺼졌더라도 FDR과 CVR은 왼쪽 엔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기록을 이어갑니다. 왼쪽 엔진마저 꺼지면 CVR용 보조 배터리가 10분 안팎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 배터리는 2018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국토부는 사고기가 2009년 제작됐고 CVR용 보조 배터리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사라진 4분에 대한 의무는 남습니다. 엔진이 꺼져도 30분 이상 전력을 공급하는 메인 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시점에 조종사와 관제사가 교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교신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 있는 과정에서 최종 관제사 허가가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국토부는 메인 배터리 2개가 있지만 최소한의 교신과 조종을 위한 전력만 공급하기 때문에 블랙박스엔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개가 있는 항공기는 1시간을 채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통신은 해야 되잖아요. 메이데이 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전력을 쓰는 부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국토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사고기와 같은 기종 101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대의 보조 배터리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사라지면서 사고조사의 한계가 커진 만큼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한국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사상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300여 명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다쳤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 모두 지난달 국회 보고 때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드론을 무의미하게 조준 사격하거나 후방 화력 지원도 없이 돌격하는 등 북한 군인들이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러시아의 북한군 활용 방식도 피해를 키웠다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전사자 메모에서 생포전의 자폭, 자결을 강조하거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하는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파병에 따른 군사,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올해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은 아직 없지만 귀순을 요청한다면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할 거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 국제법 검토와 관계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충청남도가 LA에 미국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콘레드 LA 호텔 그랜드파콜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 제1의 제조업 도시에 충남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할 거점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국제 규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미국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대미 수출 확대, 투자 유치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실리콘밸리에서 UKF 82 스타트업 서밋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UKF81 스타트업 서밋 2025는 한인 벤처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모인 민간단체 UKF가 주최했습니다. 중기부는 행사 개최와 한국 스타트업 참여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관으로 협력했습니다. 81 스타트업은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인 81을 따서 만든 이름으로 미주 지역 한인과 한국 스타트업이 상호간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입니다. 행사는 네트워킹과 강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로 구성됐고 K-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진출 전략과 투자 유치 등의 간담회도 개최됐습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66개 매장 문을 닫을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토니 스프링 메이시스 최고 경영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부유층을 공략하는 새 전략에 따라 이번에 폐쇄하는 매장은 생산성이 낮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메이시스는 2026년까지 실적이 저조한 150개 점포를 폐쇄해 전체 점포 수를 약 350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고가의 럭셔리 소규모 점포를 새로 열고 블루밍데일스와 블루머큐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CNN은 월마트와 같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저가형 매장이 특히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명품 브랜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의 양극화 추세를 짚었습니다. 반면 메이시스는 저가도 아닌 중간에 끼어 있다고 판매 부진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